가뭄이 계속되면서 주화모의 저수율이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물 부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진통 끝에 초대 광주전남연구원장에 허성관 씨가 최종 임명됐습니다. 전남에서 제주로 오가는 뱃길이 더욱 다양해지고 배는 더욱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공장 철거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수은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환경단체들이 노동청과 환경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빨리 비가 내려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가을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댐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미세먼지도 가라앉을 텐데 주말까지도 비 소식이 없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담양댐 수위가 내려가면서 상류 지역이 메마른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군데군데 바닥이 갈라져 가뭄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양댐의 현재 조수율은 23%로 내년 봄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용수 방류량을 최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수량이 적다 보니까 지금 내년 농사가 이제 우선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씩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4대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32%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담양호가 가장 낮은 상황이고 광주호는 30, 장성호 32, 나주호 38%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평균 저수율과 비교했을 때 저수율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식수원인 주화모의 저수율은 주의 단계인 47.6%로 1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남도 들녘의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일부 밭작물이 제대로 연결지 못했습니다. 꽃필 때도 오고 그래야한디 그러노 그냥 한 번 와주고는 땡 돼버린 게 여러분 겁mol라. 광주 도심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매일같이 안개가 끼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지대에서 넘어온 미세먼지가 아침 안개와 뒤섞이면서 호흡질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에 약 30분의 1 크기 정도 작은 입자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이 폐포 깊숙이까지 이게 침투가 되기 때문에 기상청은 다음 주 화요일에 10mm 이하의 비가 내리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한 달을 고민한 끝에 허성관 후보자를 초대 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임명이 무효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진통 끝 결론은 임명 강행이었습니다. 김수선 광주 전남 연구원 이사장은 논란이 됐던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연구원장 업무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 원장 임명을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한 리더십과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탁견이 있다는 의견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원장으로서 적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임명 결정은 광주시와 전남도의회가 인사청문회 결과 허성관 후보자가 연구원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보고서를 채택한 지 한 달 만입니다. 허성관 신임 원장은 간절함이 있다며 말보다 업무로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현황이 파악이 안 된 것은 아니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애정들을 잘 구현하도록. 임명에 앞서 공식 이사회를 열어 다시 의결하자며 반대하던 이사 4명은 간담회장에서 경론 끝에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는 즉각 이사회 의결 절차를 문제 삼아 이번 원장 선임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이사장의 독단에 의해서 원장을 독단적으로 선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상생의 가장 기본인 통합의 기본 정신을 위배한 것이고 시도 의회뿐 아니라 공무원 노조도 허 원장의 장관 시절 행적 등을 들어 임명에 강력히 반발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지역사회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임명 뒤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전남북 지역의 한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동그란 환약 제조를 방앗간에 맡겼다는 건데요. 면허도 없이 약을 만든 제분업자는 주문받지 않은 약도 지어서 팔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분말을 만들어 파는 제분소입니다. 선반에 한약환처럼 생긴 것들이 건조 중입니다. 58살 김모 씨는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제분소에서 만든 불법 한약품을 3,500여 명에게 100억 원어치에 팔았습니다. 관절염이나 당뇨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 한의원 50여 곳도 김 씨의 주 고객이었습니다. 시간이나 비용을 줄이려고 허가받은 탕전소 대신 무자격자인 김 씨에게 환제조를 의뢰한 것입니다. 약발에서 약을 애들 본인이 지었다 하더라도 판매된 것이 어딥니까? 해서 판매된 것이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제가 됩니까? 근데 나는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지어줬다 이 말.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한의사 처방전과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해 한약 만드는 법을 익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약품 제조를 의뢰하면서 내려진 처방전을 인용하였고 또한 신문지상이나 각종 생활상식, 건강상식에 떠도는 하지만 청국장과 양배추 등을 섞어 만들어 의학적 효능은 없었고 김 씨는 이 제품들이 한약재가 아니라 식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허가 없이 한약을 만들어 판 혐의로 김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약을 만들어달라고 한 한의사 등 5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공장 철거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수은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노동청과 환경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작업자들이 수은에 중독된 경위를 밝히고 지정 폐기물인 수은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흥 노력도에서 제주도 성산포항으로 가는 대형 쾌속선 오렌지호가 26일부터 휴항에 들어갑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때문인데 100억 원 넘게 투자된 항만시설을 놀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예철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여객선 터미널에는 제주로 떠나는 여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쾌속선에는 차량을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날 하루 정기 휴항이었는데도 여객수는 220여 명으로 정원 825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올 들어 오렌지호 여객 실적은 17만 8천여 명, 4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제주까지 2시간대 주파로 황금알을 낳던 장흥 제주 항로가 세월호 여파와 메르스 사태로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결국 휴항을 결정했습니다. 승객들이 대폭 줄었고요. 그래서 이제 선사에서는 선박과 조직을 재정비해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장흥 쪽에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숙식업과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욱이 장흥군은 부두와 터미널 주차장 시설에 순수 군비로만 110억 원을 투자했던 터라 시설 활용 방안을 찾는 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제2선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 배를 계속 수리해서 운영하는 방안, 하는 새로운 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이 항로를 다시 대체 선사한테 팔아서 대차 선박을 이렇게 투자 유치해서 운영하는 방안. 선사 측은 겨울 비수기가 끝나면은 배를 다시 띄우겠다는 입장이지만은 적자를 해소할 만한 호재가 없는 한 운항 재개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렌지호가 비록 휴항에 들어가지만 전남에서 제주로 가는 뱃길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현재 육지에서 제주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7개 항로 11척입니다. 부산 출발 카페리 한 척을 제외한 10척은 전남의 항포구에서 운항합니다. 목포와 완도, 해남, 고흥, 녹동에 이어 지난달에는 여수항에서도 카페리가 취항했습니다. 특히 목포항에서는 2만 4천 톤급 대형 크루즈선이 하루 2차례 운항하면서 주야간 운항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교통편이 원활하게 시간대가 많이 되면은 수요는 좀 증감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여객선을 타고 제주로 가는 여행객은 지난 2012년 200만 명을 넘어 2013년 221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참사와 올해 메르스 영향으로 제주행 백길 관광객은 줄었지만 여전히 연간 20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물량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화물은 당일 수송이 가능하지만 컨테이너 화물은 최소 하루 이상 적체되고 있습니다. 목포항에서는 최근 하루 2차례 대형 크루즈 여객선을 운항하면서 겨우 화물 적체를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좋은 선박을 갖고 여객들이 안정성을 있게
안정감을 갖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좋은 선박을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항로의 여객선이 갈수록 대형화, 쾌속화되면서 배편을 이용해 제주로 가는 관광객들의 전남 방문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레일 등과 함께 내년 말까지 KTX 광명역에 도심공항 터미널을 설치하고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를 출발해 용산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할 때보다 인천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63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행정혁신 전략과 리더십 부재 등으로 시정 운영에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 NGO 학회 등이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윤장현 시장의 리더십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히고 측근 정실 인사 논란과 비선 인사 개입 의혹, 세월 5월 전시 논란 등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시민사회가 저항에서 참여로 전환하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의 실시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희식 전 화순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홍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3,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홍 전 군수의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좌절감과 상실감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